커리어우먼의 썬데이 갱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저번 화에서 저희가 빌런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사랑받는 신입, 사랑받는 사회생활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특히 회사 생활이 처음이신 분들은 이제 혹시 본인이 실수하지 않을까? 도대체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고민이 많으실 텐데 저희가 이제 회사 선배로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갱이님은 혹시 기억에 남는 신입이 있으셨나요? 저는 부침성이 되게 좋았던 분이에요. 사실 제가 제 신입 시절을 돌이켜보면 가장 아쉬웠던 게 누구나 다 그렇긴 한데 너무 어렵고 괜히 막 눈치가 보여서 약간 저한테 먼저 말을 걸어주시기 전까지는 선뜻 말도 못 붙이고 맞아요. 왜냐면 너무 바빠 보이시기도 하고 실수할까봐 막 겨우 대답만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연차가 쌓여서 제 밑에 후배가 들어오니까 사실 선배 입장에서도 말을 먼저 거는 게 쉽지 않다는 거를 느꼈어요. 저 친구가 부담스럽지는 않을까? 혹시 내가 이렇게 말을 거는 게 꼰대처럼 보이지는 않을까라는 나도 걱정도 되고 또 챙겨주고 싶은 마음은 크지만 또 업무가 워낙 바쁘다 보면은 그게 마음이 행동으로 잘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근데 이 신입분은 되게 먼저 과하지 않게 살갑게 말을 잘 거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냥 점심 먹고 와서 양치를 하러 가고 있으면 갱이님 점심 뭐 드셨어요? 갱이님 저 근처에 뭐 맛집 알고 싶어요. 뭐 갱이님 저도 갱이님이랑 말 더 하고 싶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살갑게 다가와줘서 저도 더 말을 하기가 편했고 후배지만 지금은 회사에서 가장 친한 분 중에 한 분으로 남았습니다. 네. 저는 약간 반대인데 그러니까 첫날 이제 입사를 하셨는데 너무 싹싹하게 인사를 잘하고 이제 상사가 시키는 일을 모두 다 할 수 있어요 하는 이제 예스걸이었는데 바로 다음날 퇴사한 다음날? 네. 그게 너무 힘들었나 봐요. 이제 하시는 그러니까 처음이다 보니까 너무 힘드셨는지 그랬던 신입분이 갑자기 기억이 남네요. 그러면 약간 이 친구 좀 걱정되는데 하는 신입이 혹시 있으셨나요? 저는 이렇게 일을 알려주고 있는데 필기도 없이 그냥 눈으로만 네네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좀 적지 않으면 헷갈릴 수 있는 그런 업무였거든요. 근데 뭐 본인이 다 이해한다고 하는데 제가 꼰대처럼 적지? 약간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이해한다니까 알겠다고 이제 교육을 다 해줬는데 몇 분 후에 이거 뭐였죠? 하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근데 뭐 그럴 수 있죠. 뭐 처음이니까 하고 다시 알려줬어요. 근데 또 알겠다고 하고 또 같은 걸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생각되는 건 얘가 내가 말할 때 딴 생각하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 화가 나더라고요. 갱이님은요? 저는 비슷해요. 좀 태도에 관련된 건데 대화 방식이 되게 정제되지 않으신 분이 계셨어요. 네. 그래서 이분이 악의가 없다는 건 아는데 되게 말을 퉁명스럽기도 하고 조금 비즈니스 매너는 아니지 않나라는 느낌이 들게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뭐 이렇게 알려드리면서 제 나름대로 조금 꿀팁이 있다면 이런 게 있어요 이랬는데 꿀팁? 약간 이렇게 하신다거나 당황했어요. 네. 저한테 이제 자료를 요청해서 받으셔야 되는데 제가 바쁘니까 뭐 2시까지 전달 바래요? 이렇게 메일을 보내신 거예요. 신입분이 저한테. 그러니까 신입분이 네, 저한테. 상사가 아니고 네. 신입. 그래서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내가 꼰대가 됐나? 이런 게 그분들 윗분들이 말하는 세대 간 차이가 이런 건가? 나는 저때 안 저랬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진지하게 또 저는 인사팀이니까 그분을 불러다가 상담을 했죠. 왜 그렇게 표현을 하냐? 왜냐면 저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본인의 상사, 부서 상사에게도 타임라인을 못 지킨 거예요, 마감 기한을. 그래서 이걸 왜 못 지켰니? 이러니까 저 원래 기한 지키는 거 잘 못하는데?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잘못됐다는 걸 얘기를 해주면서 그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분은 사실 회사 생활이 처음이라 나름대로 되게 긴장을 하신 상태여서 저한테 꿀팁 이거는 나름 되게 장난을 쳐본 거였고요.
그 메일 쓰거나 이런 건 이제 상사분들이 본인한테 쓴 메일을 보고 그 회사 비즈니스 메일의 형식을 답습을 하다 보니까 약간 조금 응용을 못 하신 거죠. 그리고 약간 이제 그 상사분한테 혼낼 때도 처음이다 보니 그냥 죄송합니다 하면 되는데 긴장해서 약간 본인을 변명하느라 방어하느라 말이 그렇게 나오셨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좀 나쁜 분은 아니지만 대화 방식이 이제 기대와 달랐기 때문에 초반에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죠. 그 분에 대해서는. 그렇군요. 네. 썬데이님은 네. 이런 모습이 참 보기 좋다, 예쁘다 이렇게 느끼셨던 신입분이 있으실까요? 저는 열심히 하는 분이에요. 이게 잘하는 맞아요. 것과 별개로 신입일 때는 저도 그랬고 사실 눈치 보느라 그냥 주어진 일을 하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정말 필요할 때 질문도 겨우 하고 이러기 마련인데 이분은 회의에서 듣다가도 네네. 이제 자기가 이런 건 어때요? 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지언정 아이디어도 내고 말을 하다가도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가서 네. 배우고 네. 정말 단순하게 제가 저희 강의자분들께 드릴 선물 좀 찾아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보통 강의자용 선물이요 이래서 그냥 되게 무난하게 강의자용 선물을 서치해서 이렇게 몇 가지 가지고 오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분들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성별은요? 강의 주제는 어떤 거예요? 뭐 금액대는 어떻게 찾을까요? 되게 이렇게 세세하게 물어보시고 그 외에도 타사 사례까지 정리해서 되게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대단하지 않은 업무라고 생각될 수도 있어서 그냥 대충 하고 저한테 보낼 수도 있는 건데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참 예뻐 보이고 저도 본받고 싶고 그랬던 것 같아요. 썬데이님은요? 저는 인사 잘하고 교육할 때 열심히 또 필기하고 이런 게 약간 꼰대처럼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지난 시간 그 빌런들 저인 거 아닙니까? 약간 조금 잠깐 약간 말을 하면서 네. 조금 하는데 약간 그러니까 내 얘기를 잘 듣고 있고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은. 그리고 저도 말 좀 이쁘게 하는 친구들. 맞아요. 이게 본인은 잘 모르는데 말을 이쁘게 하는 신입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면 이해했어요? 뭐 어려운 거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선배님이 잘 알려주셔서 이해가 잘 됐습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친구들. 센스. 진짜 너무 센스 있죠. 그럼 이제 엄마 미소 되는 거죠. 이게 되게 좋은 후배가 들어왔구나 이러면서. 개미님은 그럼 본인이 신입이셨을 때 네. 제일 어려웠던 게 있으셨어요? 저는 상사한테 물어보거나 질문할 때 좀 많이 힘들었어요. 어렵죠. 그러니까 이걸 물어보면 내가 괜히 너무 일을 못하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혼자 해보려고 한 게 많았는데 정말 모르면 차라리 정말 물어보시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선배들이 괜히 제발 모르면 물어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창피한 게 아니니까 네. 신입 때는 모르는 게 당연한 거고 질문하는 게 전 맞다고 생각을 해요. 개니님은요? 저는 어디까지 말을 해야 할지를 몰라서 참 어려웠어요. 이게 막내니까 분위기를 조금 띄워주기를 기대하는 때도 있고 또 신입이다 보니까 관심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이제 계속해서 업무 외에 이제 사적인 나, 개인적인 나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거죠. 기억하시죠? 저번에 5%만 말해라. 이럴 때는 5%만. 근데 네. 저는 그 MBTI 중에 TMI를 가장 많이 남발한다는 ENFP형이에요. 그래서 원래도 친해질 때 저에 대해서 되게 많이 오픈을 하는 편인데 네네. 회사니까 어디까지 말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네네. 5% 이거를 그때 제가 이 커리어 우먼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네네. 근데 이 어색한 침묵이 두려워가지고 막 주저리 이야기를 한 날에는 집에 갈 때 참 제가 싫었어요. 막 이 이야기까지는 하지 말걸. 나를 이렇게 보진 않을까? 그냥 그런 고민에 그냥 계속 밤을 설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되게 좋은 의도로 한 얘기가 와전이 되었을 때는 나만 진심이었나? 약간 이런 연인 관계에나 느낄 법한 아픔도 막 느끼고 이랬는데 네. 지금 생각하면 썬데이님이 지난 시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보수적이어도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저도 인터넷에서 읽은 글인데 네. 어떤 분이 이제 아침에 회사에 출근하셔서 네. 그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저 오늘 그거 보러 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네. 근데 점심쯤에는 걔 토익 본대 이렇게 소리 나고 퇴근할 쯤에는 너 이직 준비한다며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근데 이게 과장이 있을지언정 사실이 아닌 건 아니에요. 맞아요. 정말 신입이라는 게 사실 관심의 대상이고 나는 그분들을 몰라도 그분들은 나를 알고 있어서 생각보다 보는 눈과 맞아요. 듣는 귀가 회사에 너무너무 많아서 소문은 금방 빨리 퍼집니다. 그래서 너무 과하게 오픈하지 말고 네. 어느 정도 선을 지키면서 오픈을 하다가 맞아요. 더 깊은 나의 이야기, 더 친해졌을 때 할 수 있는 나의 이야기는 내가 어느 정도 저 사람은 말을 좀 잘못 옮길 것 같다 혹은 이 이야기를 들어도 나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있을 때 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걸 참 저는 4년이 지나고야 배웠네요. 여기 눈물 한 방울 넣어주시겠어요? 네. 썬데이님은 그러면 네. 또 이제 사랑받는 신입이 될 때 가장 많이 네. 두려워하시는 게 실수하는 걸 것 같아요. 실수하면 이제 아무래도 사랑이나 맞아요, 인정을 맞아요. 못 받는다 생각해서 맞아요. 뭔가 실수하신 경험이 있으세요? 저는 정말 큰 실수를 했어요. 제가 이제 지금은 네. 채용팀에서 업무를 마무리했지만 초반에는 급여팀이었으니까 급여를 다루는 급여를 안 주셨나요? 때였는데 제가 네. 챙긴다가 챙겼는데 직원분들이 이제 복지 포인트를 쓰면 그걸 제가 먼저 은행에 돈을 넣어줘서 그 은행에 그 돈으로 복지 포인트를 차감해서 직원분들이 본인의 급여 통장에서 돈이 안 빠져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마감일을 놓친 거예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고 항상 달력에 마감일을 적어뒀는데 그날 유독 그 마감일만 다른 건 다 적고 달력에 못 적었나 봐요. 근데 전혀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은행에서 전화가 오셔서 담당자님 입금이 안 됐어요 라고 하시는데 어떡해. 정말 식은땀 이 올라오는 식은땀과 소름이 나는 망했다 싶어서 그때 진짜 제가 여쭤봤어요. 이제 회사분들한테는 차마 무서워서 못 여쭤보고 네이땡에 혹시 회사의 돈을 제가 밀린 것 같은데 제 돈으로 일단 직원들한테 돈을 주고 나중에 회사 돈을 제가 받아도 가능한 건가요? 막 이런 거 물어보고 그랬는데 그리고 정말 막 엄마한테 전화해서 돈 좀 빌려줄 수 있냐고 막 이랬었어요. 당연히 될 리가 있나요? 근데 정말 고민할 시간도 없이 바로 사제의 글을 이만큼 적어서 팀장님께 말씀드리고 사수분께 가서도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너무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을까요? 이래서 거의 이틀 밤 동안 유관부서 모든 분들께 대역 죄인인 마냥 싹싹 빌어가지고 어찌저찌 잘 처리를 해서 전 직원을 채무자로 만드는 불상사는 피할 수 있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덕분에 저는 해야 할 일을 달력에도 매일매일 적는 것뿐만 아니라 매달 첫 시작 그리고 하루의 첫 시작이 이제 투두리스트를 적는 습관이 생겼는데 당연히 너무 큰 실수여서 그 당일에는 굉장히 많이 혼이 났는데 끝나고 나서는 이제 팀장님도 그렇고 사수님도 그렇고 너무 놀랐겠다 그러면서 그치만 너가 그거 그냥 모른 척 끙끙 혼자 안 숨기고 그 순간에 바로 잘못했다 하고 빠르게 대처해서 다행이다 라고 해주셔서 너무 실수 하나하나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 대신에 그걸 대처하는 과정이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썬데이님은요? 저는 상사의 실수를 발견했을 때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를 안 하면 제가 있는 팀 전체가 혼나는 일이라서 조심스럽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근데 실수하셨어요, 이렇게. 이제 그렇게. 그러면 이제 저도 이제 이렇게 혼나니까. 뭐 누구 선배님 여기 이게 좀 잘못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되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죠. 하필 그 저번 화에 그 기분 파셨어요. 진짜. 근데 막 이걸 말 안 하면 우리 전체 팀이 혼나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냥 빨리 선배님한테 말씀드리기 낫다 이제 판단을 하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또 거기서 네가 뭔데 감히 나를 지적을 해? 이렇게 돼서 저는 엄청 혼난 거예요. 근데 어쨌든 너무해요. 결국 팀장님이 알게 돼가지고 다 같이 또 혼나는. 그래서 앞으로 상사의 실수를 이렇게 발견할 수 있잖아. 일을 하다 보면
그럼 모른 척을 해야 되는 건가? 그냥 넘어가야 되나? 약간 이런 혼란이 왔었던 좀 기억이 있어요. 갱이님은 뭐 신입들에게 말해줄 꿀팁이 좀 있으실까요? 저는 이건 항상 신입이나 뭐 후배들이 있으면 항상 말해주는 건데, 잘못한 일이 있으면 변명보다는 무조건 사과부터 해라 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물론 진짜 억울하고 이 오해 풀고 싶고 내가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가에 대해 너무너무 말하고 싶지만, 왜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너무 일을 못했다는 거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하면 끝날 거를 근데요 막 이렇게 부구부구 말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혼나는 그 당시에는 그냥 무조건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하고 수정을 한 다음에 얘기를 하는 게 전 낫다고 생각해요. 막 혼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하는 순간 그럼 진짜 더 큰일 날 수 있으니 이 얘기는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갱이님은요? 저는 회사를 내 전부로 두지 말아라. 맞아. 네. 저는 신입일 때 이게 참 쉽지 않았고 잘 못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좀 번아웃을 빨리 겪었던 것 같아요. 기대하던 첫 회사 생활이기도 하고 잘하고 싶은 마음도 되게 커서 정말 입사 전에 검색을 했어요. 신입사원 예절 막 이렇게 해서 차를 탈 때는 어디에 앉는 게 상사를 대우하는 거고, 술자리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화장실 갈 때는 보고하고 가야 된다 그래서 정말 뭐 저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막 보고하고 가고 전화 돌려받는 거 막 배우고 이랬는데, 사실 뭐 회사마다 분위기도 다르고 신입분들에게 처음부터 완벽함을 기대하진 않잖아요. 충분히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제가 너무 뭐든 잘해내고 싶었고 사람들이랑도 빨리 친해지고 싶고 일도 잘해서 인정받고 싶고 내가 이렇게 노력한 걸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회사에서 그래서 참 갱이 잘해 라고 인정도 받았지만 동시에 반대로 제 일상에 계속 영향을 주는 거예요. 회사에서의 일들이.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조금 마찰이 있었거나 오해가 있었으면 그게 나 갱이라는 사람 자체를 별로인 걸로 만든 거죠. 회사에서 내가 업무를 100만큼 인정을 못 받고 90만 인정을 받았어. 그러면 그냥 나 갱이라는 사람이 90점짜리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회사가 내 전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퇴근 후에도 이럴 걸 저랬나 저럴 걸 저랬나 이렇게 바꿀 수 없는 시간들을 후회하면서 되게 정신적으로 저를 계속 괴롭혔어요. 근데 사실 회사가 나는 아니잖아요. 요즘 본캐, 부캐가 그래서 저는 유행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본캐는 있고 회사에는 부캐인 내가 있는 거고 또 부캐인 나는 뭐 나의 취미 생활에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거죠. 그래서 좀 더 편하게 내가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줘도 되고 회사에서 조금 실패하고 다시 한번 도전해도 되는 거였는데 괜히 조급하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꼭 회사를 전부로 두지 말고 회사에서 나를 분리시킬 수 있는 취미 생활이라든지 이런 걸 두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더 건강하게 오래 회사를 다닐 수 있는 길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좀 갱이님 말씀 듣고 생각난 건데 좀 냉정한 말일 수 있겠지만 회사는 내가 없어도 잘 돌아가요. 그렇습니다. 항상 회사 생활을 하면 내가 없으면 이 회사는 못 돌아가. 나는 열심히 이 회사에 몸바쳐 이래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저도 그랬고 내가 이 회사의 핵심 일원이야. 내가 퇴사하면 이 회사 큰일 날 수 있어. 막 이렇게 하는데 좀 잔인한 말이지만 이 회사는 내가 없어도 잘 돌아가는구나. 그러니까 그 뜻은 사실 너 열심히 하지 마가 아닌 너무 이 회사에 내 모든 걸 다 갱이님 말씀처럼 에너지를 쏟아서 상처받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꼭 같이 해드리고 싶네요. 맞아요.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사랑받는 신입에 대해서 서로 생각하는 이런 꿀팁 이런 걸 한 번씩 얘기를 해볼까요? 갱이님 먼저 말씀해 주실래요? 저는 먼저 아까 썬데이님이 얘기하신 그 참 예뻐 보이는 신입 이야기에 나오는 그분처럼 인사는 기본이다. 사실 인사를 해서 손해볼 건 없거든요. 나는 그냥 정말 찰나의 순간 안녕하세요만 하면 되는데 그게 참 나라는 사람의 이미지를 크게 좌지우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입으로 들어가면 되게 나를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이 인사를 못 받아주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바쁘거나 그러면. 근데 그냥 그런 거를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만 해도 저 친구 참 싹싹하다 라는 이미지를 심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하나랑
이제 업무적으로는 시작하기 전에 그 업무의 목적, 큰 그림이라고 하죠. 확인을 해라. 사실 신입일 때는 당장 나한테 떨어진 업무만 보기에 급급해요. 맞아요. 뭐 이걸 해 하면 그것만 하시는데 사실 이 업무를 왜 해야 되는지를 보는 게 그걸 맞아요. 정말 잘 수행하기 위한 첫걸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뭔지, 그래서 내가 찾는 이 자료가, 내가 준비하는 이 자료가 이 프로젝트에 무엇을 위해 쓰이는지를 좀 고민을 해보시고 잘 모르겠으면 질문도 하세요. 질문하는 것도 확실히 플러스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도 하시면서 그냥 단순히 나한테 이걸 시켰으니까 이걸 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이 업무를 비록 나는 지금 신입이어서 이 중간 파트만 맞지만 대신에 내가 앞과 뒤 이 전체 사이클을 눈으로라도 익혀야지 라고 보시면 훨씬 더 업무에 적응하는 시기도 빨라지고 숙련도도 높아지고 또 그 실수하는 일도 적어져요. 내가 이 목적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니까 전혀 생뚱맞게 지시 상급자의 의도와 다른 자료를 나만 열심히 해서 가져가는 불상사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조금 똑똑한 열정을 쏟는 방법이 업무적으로는 사랑받는 신입이 될 수 있는 팁인 것 같습니다. 썬데이님은요? 저도 좀 비슷한데 난 싹싹한 신입사원이 정말 사랑받는 건 진리인 것 같아요. 물론 되게 낯설고 이렇게 먼저 다가가기 되게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딱 철판 깔고 안녕하세요 선배님 이런 게 좀 되게 사랑스러워 보이는 것 같고 저도 업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딱 회사를 갔을 때 일을 잘하는 사람과 일을 못하는 사람 이렇게 아무래도 나눠지게 되잖아요. 뭔가 사람을 볼 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일을 잘한다고 평판을 되게 많이 듣는데 왜일까? 라고 좀 그 사람을 관찰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답을 내렸어요. 그 사람은 하라는 일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 뭐 아까 그 예시 들어주셨던 그분처럼 뭐 이거 좀 찾아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것만 찾는 게 아니라 플러스 더 어떠한 일을 하시더라고요 항상.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아 그런 게 일을 잘한다 라고 선배들이 칭찬을 하는구나 라고 느꼈고 약간 신입분들이라면 내가 여기서 더 하면은 좀 오버하지 않을까? 뭐 혼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그 선을 찾는 게 사실 되게 애매해요. 많은 회사 생활이 필요하고 하지만 그래도 선배님이 어떤 일을 줬을 때 약간 눈치껏 여기서 이 일보다는 그냥 한 번이라도 이거 제가 좀 더 찾아볼까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거기서 너 왜 이렇게 오버해?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이 사실 그럴 때 저번에 말했던 빌런들인 거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럼 괜찮아 그것까지 안 해봐도 돼 라고 말을 하더라도 선배 입장에서 얘가 되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이미지가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저는 그런 팁들이 이제 신입으로서 사랑받을 수 있는 좀 꿀팁 중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사랑받는 신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네. 저희도 처음부터 이런 것들을 다 잘했다면 좋았겠지만 맞아요. 저희도 4년 넘게 이제 맞아요. 여러 회사 생활을 하면서 터득한 부분들이라 지금 당장 입사해서 단기간 내에 인정을 받거나 사랑받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조급해하거나 의기소침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제 사랑받는 신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는데요. 모든 신입분들이 사랑받는 회사 생활을 하시길 바라면서 당신의 커리어가 생기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커리어 우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